여성가족위원회에서 풀어내고 문학적인 그런 모습.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형태를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 22대 국회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파워 인터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인선 여가위원장을 모시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의 변화와 해마다 증가하는 교제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여가위원장에 선출되신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렇습니다. 뭐 위원장님의 이제 이력은 3번 만에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셨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 재선에 또 이제 성공을 하셨습니다. 많은 고생과 역경 속에 예. 그 잘 지내 오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네. 여러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예. 얼굴이 너무 밝으시고 편안해 보이셔서 예. 그런 역경의 흔적이 얼굴에는 별로 드러나지가 않으십니다. 지난번 국회 방송에서 네. 어떤 keep going 그냥 계속해 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계속 가야 그죠, 된다라는 예. 그 책 제목 Keep Going. 예. 네, 아주 인상 깊게 잘 예. 봤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 여가위원장이 나온 게 이제 16년 만인데요. 예. 일단 소회가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 앞으로 여가위원장으로서 여가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역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17대 이후에 이제 16년 만에 보수 우파에서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면서 이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네. 미래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아동이나 청소년 또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네. 지난달부터 그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유령 아기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통보제와 또 보호출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 두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과연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두 네. 제도가 이게 생성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보면 기사에 보면은 시행한 지 10일 만에 124명의 이제 혜택을 받아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는 걸 보면서 이러한 법은 꼭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법인데 네. 물론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령 아기도 보호해야 되고 이제 그 산모들의 위기 임산부를 위한 이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이제 길을 터줘야 되는 거와 또 영아들이 이제 이 혜택 유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거는 좀 늦었지만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7월 초에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많은 혜택을 받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2달 전에 20대 유튜버가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이제 공개해서 이제 네. 또 논란이 됐는데요. 낙태죄가 이제 지난 2019년에 형법상 예. 헌법 불합치 이제 결정이 나면서 이제 사라지고 개정되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런 그 낙태 문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 그게 한 5년간 지금 공백이 되고 있고요. 이게 네.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서로 미루면서 이게 앞서서 이 소신의 발언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공백기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생명의 존엄성 문제 또 그러면 아기를 가진 임산부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두 가지가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12주 이내는 어떻게 하고 24주 이내는 어떻게 하고 이런 약간의 이제 여유를 주면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 공백이 결국은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로 지금 미쳐지기 때문에 네. 저희 이번 22대에는 꼭 이러한 부분들을 모여서 정말 어느 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조금 허심탄회하게 좀 이런 이렇게 모여서 협의해보는 그런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낙태 문제가 출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 예, 그런 이제 부분하고 이게 네. 생명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낙태를 이제 하면 안 된다는 부분과 네. 여성이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여성이 자기 결정권에 관련된 문제니까 낙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두 개가 상치가 네.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12주로 이렇게 끊어서 12주 이내는 좀 자유롭게 아니면 24주 이내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 이런 걸 논의를 대다 말고 지금은 이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테이블에 올려서 우리가 이 낙태 문제는 이 저출생에 관련돼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임신 그 시기 단계마다 각각 다른 법을 좀 적용을 하는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다. 유연하게 예. 봐야 되지 너무 이렇게 딱 끊어서 생각하면 양쪽에 지금 상치되는 부분이 어느 한 부분도 이 희생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은 저놈도 네네. 중요하고 여성이 임신에 대한 이게 자유로움도 결정에 대한 자유로움도 줘야 되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약간 이제 여성 문제와 사회 문제가 조금 상치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거는 우리나라 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정말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습니다. 네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왜 유독 그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지 한번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원인이 또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갑자기 저희 이제 나라가 저희 보면 이제 지난 시간을 보면 일본하고 우리 이게 전산이나 IT 문제로 벌써도 우리가 굉장히 빨리 가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듯이 지금 이제 갑자기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족 문화적인 게 MZ 세대가 오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네. 또 역시 이제 주택 구입하는데 어렵고 본인의 생활이 이렇게 오버로딩 되는 게 좀 이제 싫은 거죠. 이게 네. 세대가 젊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책임지거나 책임짐으로 해서 얻는 행복감 이런 경중을 따졌을 때 그게 이제 사고 내지는 문화가 지금 따라오지 않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는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우리 이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 하나가 그 서울은 0.64고요. 이 부산이 0.75, 대구가 0.81, 경기가 0.88입니다. 이건 역시 이 좀 살기가 좀 편안하고 좋아지고 주택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출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이렇게 소망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수도권 집중을 조금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뭐 내놓고는 네.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뭐 사업장에서 적극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주택 대책 또 이제 교육에 대한 뭐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그 월 뭐 그 일정 금액을 뭐 18세까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최근에 출산율이 우리나라에 지금 0.72의 한 2배 정도 나왔는데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발표가 났는데요. 너무 타 국가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이런 그 출산율 가장 좀 어디부터 좀 이렇게 지원 보완을 해야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게 결국은 이 사회를 끌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이런 위급성을 알게 된 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들어서 총체적인 이제 컨트롤을 해보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국회에 이제 그 정부 조직법이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전체 16년 동안에 280조를 쓰였는데 왜 이러냐 하지만 이 쓰임 자체가 중복적이고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게 가장 늦고 어려움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합치가 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일덕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기대하면서 막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컨트롤 타워의 부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이제 보유한 유튜버 이제 찌양이 최근에 장기간 교제 폭력을 당해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은 교제 폭력 신고가 7만 7천여 건을 기록해서 역대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정폭력처벌법 또 스토킹 처벌법과 달리 교제 폭력은 마땅히 이제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이제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도 이제 뭐 교제할 때도 좀 보호 장치가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이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 처음에는 그냥 두고 봤다가 지금 결국은 법제화가 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교제 폭력도 지금 어디까지를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제라는 부분과 또 이런 이 데이트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으로 제정이 안 됐지만 이제 이거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사망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제 그런 스토킹처럼 반의사 불법죄 그 이제 배제를 여기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법죄가 예, 교제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젠더 갈등도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르노나 또 뭐 넥슨 등 예. 다수 기업에서 좀 젠더 갈등을 표현한 손가락 표현이 참 문제가 많이 됐고 예. 또 그런 것들 저희 아나운서들도 방송국에서 이렇게 제스처를 좀 주의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도 예, 하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반대로 또 뭐 기업 소식지에는 페미니스트를 비난하는 여혐글 같은 게 또 게시가 돼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사회 전반에 좀 그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이 좀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노력과 해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지금 굉장히 남혐, 뭐 여혐 이렇게 네. 막 갈라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약간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게 되고 이렇게 오히려 이런 이제 이대남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사람을 자꾸 몰고 가는 게 아주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조직 문화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자꾸 독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이 딱 카테고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올 때마다 그 지적에 따라서 뭐 남혐, 여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역에는 이제 양성평등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양성평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꾸 이제 만들고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게 너무 과도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뭐 딱히 딱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잘 나오지가 않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직이 지난 그 김현숙 전 장관이 사표를 낸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제 공백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2월 20일 이후부터 약 6개월 정도 네. 가량 공백인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빨리 장관을 이제 임명을 하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고 있는데 여가부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여가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장관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업무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요소별로 조금 전에 말했던 출생 통보제라든지 폭력 처벌에 관련된 거라든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관 관계 장관 회의라든지 이럴 때 좀 주도적으로 부처 협의를 하는 건 아무래도 직무 대행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저희는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이나 정부에다 대고 이제 장관 요청을 지금
저희는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절한 분을 찾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러면 계속 좀 이어지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처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그 업무가 고용노동부 내지는 보건복지부, 경찰 업무 이렇게 굉장히 중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 그 부처에 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가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은 사회적으로 지금 합의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폐기를 구태여 하고자 할 필요까지는 저희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와서 오히려 이런 부처에 중복되는 부분을 중복과 특별한 부분 할 수 있는 그런 틈새의 일이 뭔지를 찾아보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이제 당시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 예. 이제 공약을 이제 했지만 예. 교통 부처별 이제 그 교통 정리를 잘 하기만 하면 여가부의 이제 존속은 꼭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도 아까 말씀하신 인구전략기획부 네네. 여기와 이제 병합해서 이제 계속 좀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예, 저희는요. 그래서 인구 전략 기획부는 아무래도 출생 내지는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부의 업무도 좀 그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여성가족부가 그쪽에 포함이 되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는 조금 정리해도 되는 시기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어느덧 그 마지막 질문 남겨두고 있는데 예, 앞으로의 예. 그 정치적인 목표나 포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 여가위원장으로서 먼저 모셨으니까 네네. 질문 좀 나눠서 앞으로 그 여가위원장으로서 가질 정치적 과제나 목표가 어떤 게 있으신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가위원장으로서는 아무튼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 우리가 최대한 이게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협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건 양쪽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 분모가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달리 우리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자.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구 수성구 의뢰 재선이십니다. 네네. 참 많은 그 지역구에서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재선이 되셨고 지난 그 21대에서는 재보궐로 또 초선이 예, 되셨다가 네네. 이번에 또 재선이 되셨는데 자 지역구를 또 포함해서 본인의 또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가 또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실까요? 예,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이제 상임위를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가재정이나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필요한 이 공약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성구는 교육도시고요. 교육 1번지고 여기에 이제 어린이들이 놀고 청년들이 벤처를 위해서 모이고 다양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드는 게 제가 가장 목표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국회에서 활동은 AI 포럼을 국회랑 같이 국회 AI 포럼을 만들어서 이제 산업 전반이 좋아지면서 특히 수성구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아주 그런 힘든 지금 삶을 살지만 좀 미래가 보이는 그런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제 포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대구에 갔을 때 수성못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예. 지금도 여전히 더 예. 발전돼서 더 뭐 예쁘게 가꿔지고 있겠죠? 맞습니다. 이 수성못이라는 게 이제 대구와 경북민들이 다 모이는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부 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오면 수성못을 보면서 대구가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할 거고. 네. 그 이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수성못이 살기 좋게 만드는 거와 또 교통에 대해서는 수성 남부선 같은 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노후 도시들 뭐 지산 건물의 노후 주택들이 빨리 이 30년 된 그런 도시 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새 단지가 들었으면 굉장히 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바람들이 많은데 차곡차곡 제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인선 여가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